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13년 동안 왕좌를 차지한 슈드, 그리고 6년 동안 이 방송하고 있는 이 제도권 주식 분석, 공통점은요, 느리지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슈드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챌린지가 많거든요. 어제같이 스파이와 QQQ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날에는 또 이 슈드가 맞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실 텐데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그 마인드를 하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 측면에서 말씀 안 드려도 슈드는 이 주황색이거든요.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의 이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져가는 게 슈드인데, 실제로 슈드만 100%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기술주는요, 상승폭이 더 크고 하락폭이 더 크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지만, 자, 중요한 것이 남의 어떤 페이스가 아니라 우리의 페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용히 성장하는 것이 바로 배당인 거죠. 자, 슈드와 스파이를 놓고 보면 1년 동안의 상승폭은 10%입니다. 조금 더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24년 한 해 동안 6%였지만 최근에 한 3, 4% 정도 오르는 국면이고요.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뭐랄 것 없이 1년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슈드를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재테크에 있어서 그동안 늘 실패해왔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중간에 손실 보고 손절하고 이런 부분, 이런 삽질들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주식보다, 이 불확실한 주식보다 장기 투자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냐, 대략적으로 배당 성장이라는 측면입니다. 제가 슈드 방송을 하면은 실제 기술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무슨 배당 성장이라고는 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현재 3.5에서 3.7 사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3.6이 현재 시점의 시가 배당 수익률입니다. 0.4달러였어요. 불과 10년 전에는요. 자, 지금은 1달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으로 10년 뒤에 이 매년 성장하는 연평균 배당률에 대해서 지금 1달러가 아니라, 자, 이제부터는 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숫자 가파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2.6달러 정도의 페이스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주가는 당연하게도 내 몸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28불의 주가가 이 당시에 28불일 리가 절대로 없겠죠. 물론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슈드가 해온 것은 과거 10년 동안에 연평균 배당 성장률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5년간 11.59고요. 다른 데이터를 봐도 10년 동안에 대략 9에서 10% 정도 연평균 성장률을 일으켜냈거든요. 직장인의 경우에는요, 연봉 상승률이 10%라는 거고요. 자영업자인 경우에 매출 상승률이 10%라는 겁니다. 안 클 수가 있겠습니까? 무려 10년 동안 유지해 온 거고요. 가격은 필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거액이 들어갈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의 느낌으로 지금 안정적인, 솔직히 좀 늦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자, 그렇지만 이런 또 과거의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배당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한다라는 거죠. 주가도 실제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더 많이 주는데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숫자를 봐야 되거든요. 나스닥과 비교를 해볼게요. QQQ와 슈드입니다. 실제로 5년간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연간 평균 수익률로 비교해보면 QQQ는 19.33, 그리고 슈드는 11.17입니다. 27입니다.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연평균 8%면요, 은행 하는 거 보면 거의 3배씩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의 강력한 성과를 슈드가 감히 넘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자, 특히나 최근 2년 동안의 나스닥의 상승폭이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약간은 이제 위안을 삼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슈드를 계속해서 조금은 더 모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QQQ는 앞서 보신 것처럼 19.37%의 연간 등가인데요. 자, 슈드와 스파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QQQ는요, 기술주가 많이 오르는 대신에 또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는 표준 편차에, 그리고 베타에 대한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포인트가 필요할 텐데, 좀 과감한 심장, 그리고 젊은 나이, 그리고 좀 시드가 좀 커야지만 또 이런 수익률에 있어서 좀 더 베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10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앞서 보셨던 5년간의 성과, 그리고 10년간의 성과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최근에 2년 동안의 성과가 나스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요, 슈드와 스파이예요.
슈드는요,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은 배당이 성장하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3.5%의 배당이 10년 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연간 등가로 보면 13.1이고요. 스파이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스파이의 1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1.17이거든요. 배당 수익률을. 근데 연평균으로 보시면 TTM으로 6.50,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로 7%, 10년 동안에 6%입니다. 이미 모수가 작기 때문에 물론 연평균 성장률 6%, 4%, 7%가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모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6%씩 성장해봐야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진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10년 동안의 성과를 꾸준히 장기 투자했을 때 결코 1.8% 차이 나지만 움직이는 변동폭을 봤을 때는 훨씬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여러분들한테 더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더 제 표현 능력이 부족했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이게 사실 정답이다. 그리고 하나 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파이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1이 오른다고 했을 때 1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중간에서 타고 또 팔았다가 또 물렸다가 다시 사고 이 중간에서도 수많은 어떤 그 플럭츄에이션을, 변동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잖아요. 1을 절대 못 먹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안전하게 바꿔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1%, 1.8%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손해는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말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반인이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방송 잘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자, 시그마는 표준 편차입니다. 수익률을 매일 분산을 했을 때 실제로 중간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인데 0.7% 정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되게 안정적인 거죠. 실제로 보면 표준 편차 0.7이고요. 정기 분포를 벗어날 확률이 아래로 0.7이기 때문에 실제 뭐 크게 엄청 막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QQQ 같은 경우에는요. 자, 1.1입니다. 일단 40% 정도 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나스닥보다 QQQ보다 스파이가 슈드가 더 안전하다.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이유는 다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힘드니까 일단 이렇게 편하게 가겠습니다. 자, QQQ는 좀 일단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QQQ에 100% 투자한다라는 것은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시드를 불려가는 상황에서 혹은 좀 과감하게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아니면 이런 느낌이 좀 촉이 좋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AI 같은 산업의 방향성을 미리,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거 되겠다 싶어서 NVDL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쇼크가 있을 때 이거다, 이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대출 받아서 슈드를 하시면 수지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슈드는 QQQ보다 조금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타이밍 잘못 맞추면 또 근데 힘든 시기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30% 손해났을 경우에 70만 원을 다시 메꾸는 과정에서는 30% 손실이지만 42.9%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10% 배당씩 회복한다, 연 10%씩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천천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 보고 나면은 더 힘들어요. 차라리 손실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3년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괜히 무리해서 수익은커녕 손실 나게 되면은 3년 시간 날리는 겁니다. 연평균으로 10% 벌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계산해보면서 저도 느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보시고. 자, 그리고 슈드는 기술적으로 한 번 더 보면은요. 자, 1년간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제가 RSI로 인해서 지난번에 아주 하락했을 때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같이 잡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주요했던 기술적 지표가 바로 RSI였습니다. RSI는 제가 정말 많이 보는 차트인데, 내가 너무 무서울 때 사람들도 무서워하면 같이 팔면 폭락하잖아요. 근데 남들이 다 팔면 나는 안 팔고 있으면 그게 반등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RSI가 밑으로 뚫고 내려올 때 실제로 여기 다 팔고 있을 때 이렇게 과매도권인 거잖아요. 이러면 나는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다행히 반등을 했고요. 이렇게 튀어오른 거 과매수 구간입니다. 바로 또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남들이 다 사고 싶어 할 때는 이렇게 심리적인 지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을 알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락 과매도권에 들어왔을 때는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고요.
아주 적은 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되게 많은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뚫고 올라왔을 때는 내려가죠. 근데 또 지금 보시면은 하락해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고요. 조금 더 여유가 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달러가 빠졌을 때 슈드를 빨리 모으는 것이 오히려 관건이고요. 그리고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파이낸셜 인컴으로 메꾸려고 더 무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처럼 잠을 줄이고 뭐 하다못해 뭐라도 팔면서 레이버 인컴을, 노동력을 더 추가시켜서 돈을 더 시드를 자체적으로 불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알아서 또 회복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30불 정도까지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은 제 내피셜인데 RSI를 참고해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13년간 왕자를 차지한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지금처럼 매수가 올라오고 있는 국면, 그리고 지수가 3대 지수가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경제적인 지표들은 여러 가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일단 바로 내일 24일 BOJ가 있고요. BOJ는 우리 8월 5일 날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S&P 지수를 폭락시켰던 일본의 금리 정책 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 트럼프가 지금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과정. FOMC가 또 28일인가 또 그때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지금 보시면 슈드의 포트폴리오는 금융주를 블랙락이 계속해서 1등이었는데 금융주를 미룬 모습이고 9위까지로, 그다음에 화이자, 쉐브론 비중 조절을 한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포지션 변동에 있어서 1월 20일 최신 자료거든요. 포지션 변동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자, 어떤 의미냐로 봤으면 실제로 그 슈드 같은 경우는 104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76위에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인터내셔널 인스티튜셔널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여기 US 가버먼트 머니 마켓 펀드라고 정부 단기채 MMF가 있습니다. 이거를 2.1 밀리언 달러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포지션 변동을 줄인 다음에 여기다가 포지션을 늘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정부 단기채, 미국 단기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전한 자산에다가 안 그래도 안전한 포트폴리오인데 더 안전하게 일단 리스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안 잃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설프게 배당 더 먹겠다고 들어가서 포지션 늘렸다가 손해보면은 또 힘들어지는 것을 앞서 보셨을 텐데 더 안전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저의 어떤 투자 마인드와 이 슈드의 어떤 운영 철학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포트폴리오, 보통 잘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포트폴리오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우존스 US 디비던 100 인덱스에 보면은 우리 에이스와 코덱스, 그 다음에 소울, 타이거, 우리나라 대표적인 운용사에서 인증을 받은 형태로 이 지수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교를 해보면 타이거와 에이스, 소울, 코덱스고요. 코드 번호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배당 주는 것들, 그리고 에이스와 코덱스는 15일날 배당을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타미당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이게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한 3달 전에 했나 2달 전에 했나 그런데요. 시가총액이 4천억이 늘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요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5,300억에서 또 1,000억 늘었네요. 레이스가 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솔 같은 경우에도 500억 정도 늘었죠. 얘가 좀 폭이 큰 거네요. 자, 코덱스는 수수료가 저렴 명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덜 올랐어요. 저도 이 0.01의 포인트에 여러분들 많이 주목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운용사가 가져가는 총 보수이기 때문에 기타 비용은 반드시 별도로 따로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연간 분배율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싶습니다. 저도요. 엔비디아, 구글 참 좋은 종목들이죠. 자,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천히 가는데 빠르게 가는 방법입니다. 배당 성장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 3.5%의 배당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도 오르고 배당도 같이 성장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장기 투자는 뭐 스파이건, QQQ건 그 어느 누구도 대다수 3년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비슷한 상황에서 다 저처럼 어그로 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스파이는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역사가 증명이 됐습니다. 연평균으로 10% 이상씩 올랐거든요. 근데 그 스파이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특성과 내 자신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수를 늘려가는 전략으로 스파이를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투자하시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후회가 조금 남는 방송인데요. 좀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